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편하게 공매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 등등 해서 편하게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기 이 시간에 저희를 이곳에 모이게 한 건 아마 재테크일 수도 있고요, 부동산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 자유를 구체적으로 조금 끌어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각각 개인의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부동산, 재테크, 경제적 자유 요 몇 가지 키워드만 놓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언론, TV 뉴스의 반 정도는 전부 부동산에 관련된 관계된 이야기인데 희망적인 이야기 별로 없어요. 그죠? 혹시 어디서 오신 거죠? 인천에서 왔습니다. 예, 인천. 송도 거의 한 3억 빠졌다, 5억 빠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실제 그 빠졌다라는 이야기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얘가 빠진 이유랑 한번 내려갔다가 언제쯤 다시 치고 올라갈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왜냐?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내려가고 있는 그것에만 다들 시선을 빼앗기고 있으니까 당연히 언론도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기사들만 계속 나옵니다. 위기인 건 사실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분위기도 안 좋은데 한자 이야기하면 더 안 좋을까봐 우리가 위기하고 기회가 같이 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말장난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위기할 때 그 기자랑 기회할 때 그 기자랑 한자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한자를 쓰는 거라서 위기 뒤에 반드시 기회는 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뭔가를 고민하고 싶어서 왔는데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거기 가보니 역시 위기라더라. 지금 때가 아니래. 이러고 지나가면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간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위기 끝에 뭘 본다고요? 기회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절대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사 이면에 보시면 이게 다음에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약간의 실마리들이 보입니다. 그 실마리들을 먼저 보는 사람이 여기서 기회를 잡는 거라고요. 우리 그 지긋지긋한 코로나 지나가는데 코로나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정말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도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는 그런 상황들을 지나갔다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산이 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앞으로 전개될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적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는 위기일지 모르지만 기회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요. 그건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 정리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어떻게든 해내겠다. 앞에 건 똑같지만 뒤에 어떤 말을 붙이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해내겠다라는 건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 방법으로 이제 공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많죠. 각자 경험도 다 다르고. 그래서 공매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해내겠다라고 작정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뒤에 이 프린트물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물건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김포에 있는 아파트가 나오고요. 하나는 지방에 있는 토지가 나옵니다. 시세가 하나는 4억 2천이고 하나는 4천만 원입니다. 이건 제가 정한 시세가 아니라 감정평가 금액, 감정평가사 둘 붙어서 공통적으로 낸 감정평가 금액이 4억 2천, 하나는 4천이라고요. 그럼 이걸 그냥 시장에서 사면 4억 6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냥 감정평가 금액이니까. 그럼 이거 공매로 사면 이 두 개 물건을 인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하나는 낙찰이 되었고 하나는 다음 주에 낙찰될 것 같습니다. 2억 5천. 두 개 다 내가 공매로 낙찰 받는데 2억 5천. 자기 자본 얼마? 2억 5천 나왔습니다. 얼마쯤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자본 5천. 5천 나왔습니다. 1억. 네. 이거 레버리지. 네, 다 하고 내풀고. 네, 일단 투자하실 때 이렇게 생각이 많으시면 안 돼요. 네. 네, 일단은 내 돈 얼마 들겠습니까? 이거 6천 나가겠다. 6천. 네. 6천, 1억, 5천. 네. 과장님 6천 말씀하신 분에게 상품권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6천 됩니다. 6천. 4억을 그냥 날려도 상관없다는 소리죠. 이 앞에 건 시세가 나중에 잠깐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지만 시세가 4억 2천인데 김포가 조금 내려앉았죠. 약간 3억 8천까지 내려갔어요. 그 최저입찰가가 3억 3천에 한 번 더 내려가서 2억 9천 내려갔고요. 낙찰가가 무려 2억 9천 100에 낙찰됐어요. 4억 2천짜리 아파트가 2억 9천 100에 낙찰이 됐습니다.
똑같은 사례 경매 찾아보시면 3억 7천, 3억 8천에 낙찰돼요. 그럼 경매는 그렇고 공매는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경매 시장은 가서 입찰가를 바꾸는 경우도 많아요. 지난번 태풍 올 때 그 다음날 경매장 많이 열렸거든요. 지지옥션이나 딴 데 들어가 보시면 그때 낙찰가가 확 떨어져 있어요. 태풍 때문에 사람들이 경매 법정에 잘 안 나갔어요. 많이 안 나갔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죠, 그죠? 태풍이 오거나 무슨 행사가 있거나 연휴가 끼었거나 이럴 때 그 다음 주에 있는 경매장에 나가면 사람이 생각보다 평상시보다 적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 금리가 떨어져 있거나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거나 그러면 경매장에 가면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경매 물건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돈 들고 온 사람 정말 많은데. 요즘에 경매장에 가보신 분 있겠지만 혹시 남성 여성의 비율 대충 아시는 분 있습니까? 경매 혹시 한 두 번 가봤어요. 가니까 남성이 많던가요? 여성이 많던가요? 글쎄요,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여성이 월등하게 훨씬 많습니다. 네, 여성이 70% 넘습니다, 요즘에는. 실제로. 그래서 이 여성들은 가면, 이게 남성들은 적극적으로 적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들은 가면 이기고 싶은 생각들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게 가서 사람들 많으면, 나 저 물건 꼭 사고 싶어. 라고 하면 삽니다, 실제로. 그래서 경매 가격은, 얘가 이 아파트가 경매에 정상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 가격이 낙찰되기 어렵죠. 근데 선순위가 껴있어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지 못한 것도 있지만 선순위 보증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 동네 전세가가 2억 9천이라고요. 2억 9천짜리 아파트가 2억 9천 100에 낙찰됐습니다. 김포 바로 신도시 바로 옆에 20년 차가 안 된 아파트거든요. 김포 신도시와 1분 거리에 있습니다. 풍무역과 1.3km. 그럼 이 아파트는 초등학교를 바로 품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 초품화. 전세가 2억 9천인데 낙찰가가 2억 9천 100이라고요. 이 공매수는 실제 가능합니다. 그럼 전세만 따놓으면 얘는 내가 아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토지. 얘는 입찰 중인 물건입니다. 우리 공유 물건들 되게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이 공유 물건들은 남들에게는 하나의 부담이 끼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기회입니다. 공유 물건을 풀어가는 방법만 제대로 알고 있다 그러면 지분 투자가 생각보다 짧은 기간에 현금화 시키고 수익화 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뒤에 있는 물건 실제 감정평가 금액이 4천 정도 되죠, 그죠? 1600까지 내려왔습니다. 1600까지 내려온 건 얘가 계획관리 지역인데다가 전인데다가 개발이 가능한 토지인데다가 보령 시내와 3km밖에 안 떨어진 데다가 전혀 다른 게 끓일 게 없지만 이 토지가 지금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분이라서, 그리고 지분을 어떻게 풀지 방법을 몰라서 지금까지 온 것 뿐입니다.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 개발하는 데 큰 문제가 걸려있는 물건이 아니라고요. 근데 무려 얘는 감정 금액이 21만 원인데 평당 지금 1600만 원으로 계산하시면 입찰가는 9만 원입니다. 최저 입찰가가 9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임장팀이 나가서 파악한 시세는 금매가 25만 원이라고요. 한 평당 금매가 25만 원. 얘가 최저 입찰가가 9만 원이에요. 시세 차익은 얼마예요? 세금 계산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 말고요, 이제.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15, 16만 원이죠. 그냥 토지는 아파트보다 훨씬 세금 구조가 훨씬 심플합니다. 그냥 1년 안에 팔면 50%, 1년 넘기면 40%, 2년 넘기면 그다음부터 누진제로 내려갑니다. 그냥 1년 안에 팔겠다고요. 땅에다가 돈 묻어두는 일 안 하겠다 라고 하면 그냥 16만 원 남고 16만 원의 반이 그냥 현금화된 수익이라고요. 이 물건의 메리트는 공유자가 한 명뿐입니다. 한 명이 안 사주면 어떡하죠? 안 사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 집을 보시면, 그 구조를 보시면 앞마당처럼 쓰고 있거든요. 세상에 시골집에서 앞마당을 다른 사람이 점령하고 있으면 협상 안 할 사람 없습니다. 협상 안 한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그냥 경매 넘겨서 그대로 낙찰시켜서 내가 그 지분의 반을 갖고 오면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얼마에 낙찰이 될지 어떻게 하냐고. 그런 질문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얘가 지금 감정가가 얼마라 그랬죠? 평당 21만 원? 시세가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경매 가면 그때 시세 감정하거든요. 그럼 평당 30만 원에 평가가 됐다고 칩시다. 이 동네 경매 평균 낙찰가율이 83%, 85%예요. 그럼 평당 30만 원을 약 80%에 낙찰됐다고 치면 24만 원에 낙찰되거든요. 그럼 내가 얘 잡을 때 평당 얼마 썼죠? 9만 원 썼죠. 그럼 경매에 넘어가도 남는 건 평당 15만 원 남는다고요. 그럼 그 반 자르면 1,500만 원 남는다고요. 수익률이 무려 75%는 됩니다.
이 두 물건을 잡는 데는 내 돈 6천만 원이면 넉넉하게 잡고도 남습니다. 공매는 이런 물건들이 차고도 넘친다고요. 그럼 차고도 넘치는데 우리가 할 거는 어떻게든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든 해내겠다로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든 해내겠다라고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작정하는 시간, 두 번째는 돈, 세 번째는 방법. 돈, 시간, 방법 세 가지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모일 때까지 합쳐질 때까지 기다리면 아마 주님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때는 안 온다고요. 그럼 두 가지만 되면 돼요. 두 가지만. 돈, 시간, 방법 중에 두 가지만 알면 시작하면 출발하면 개문발차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고민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돈일 것 같죠? 아니, 돈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왜 시간이 없니? 이라고 하는데 묻는 분들 중에 난 시간 많아 이런 분들 생각보다 주위 별로 없어요. 공매 투자에 제일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이게 아까 경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매처럼 잃어버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공매는 물론 경매도 우리가 할 거지만 경매는 만약에 한번 입찰을 하잖아요. 화요일에 입찰을 예정하고 간다면 그날 10시에 시작하면 아침 7시부터 모든 준비를 다 해서 9시에 도착해서 입찰, 개찰 확인하고 낙찰하면 낙찰 받으면 낙찰 받은 대로 폐찰했으면 폐찰한 대로 그날 오후에 아무것도 못해요. 하루를 꼬박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공매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낮밤 가리지 않고 입찰하고 목요일날 낙찰 결과가 친절하게 전화로 옵니다. 내가 확인해도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을 내가 어떻게 밟아야 될지도 전화하면 다 알려줘요. 압류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라, 국공유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라 라고 서류까지 다 이야기해주고 고객센터에서 서류 발급받는 방법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제가 발급받아서 등기로 보내면 등기가 내 이름으로 와요. 캠코에서 여러분 등기 권리증 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름 앞으로 바로 온다고요. 받으면 느낌이 정말 다릅니다. 내가 뭘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확 든다고요. 그리고 또 다른 느낌이 드는 건 낙찰 받을 때는 잠시뿐이거든요. 기분은. 근데 낙찰 받고 매각이 돼서 잔금이 들어오잖아요. 그 느낌 또 달라요. 강남에 있는 직장인들 낙찰 받게 해드린 분들 연락 오거든요. 그분들의 연봉이 뭐 7천, 8천 이렇게 돼요. 근데 인천에 있는 빌라를 낙찰 받아서 월세가 60만원씩 들어오는데 그분 어떻게 보면 60만원 별것 아니잖아요. 첫 그 월세가 들어온 날 저한테 왔어요. 느낌이 너무 이상하다고. 왜? 돈이 작아서? 아니요, 느낌이 일을 하지 않고 이자도 아닌데 이런 느낌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느낌이 너무 색다르다고. 그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근로외소득, 뭐 경제적 자유, 이게 내가 일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이 느낌, 시스템, 이게 안 겪어본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걸 끌어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얼마? 하루에? 얼마쯤 필요하겠습니까? 시간이. 공매를 열심히 해서 3개월 내에 내가 한 건 하겠다라고 하면 1시간 반이요. 네, 1시간 반이 충분합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냥 뱉어서. 네, 1시간 반. 할수 있습니다. 1시간 반. 공식적으로는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1시간 석 달 지나가고 낙찰이 안 되는 게 더 어려워요. 낙찰 되는 것보다. 공매는 그만큼 경쟁은 낮고 수익률은 높습니다. 이제부터 핸드폰에 스마트 온비드 그리고 내 노트북에 온비드를 바탕화면을 처음 시작화면으로 깔기 시작하면 석 달 후에 변화 옵니다. 제가 노트북 2개 회사에 썼는데 둘 다 온비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많이 다릅니다. 상황이. 진짜 다르다고요. 지금은 약간 남들이 부동산적으로는 힘든 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때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남들보다 빨리 새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남들 조그만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뀌어야 됩니다. 뭐부터? 시간의 우선순위부터 바뀌어야 된다고요. 시간의 우선순위 안 바꾸면 내년 이맘때 똑같습니다. 그냥 나이 한 살 더 먹고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시간의 우선순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신 이 시작이 제대로 끝맺으려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시작인데 야무지게 제대로 알토란 같은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면 당연히 결실도 가져가야죠. 이제부터 공매로 시간 맞춥니다. 초점을. 부동산 재테크에 초점 맞춥니다. 두 번째 돈입니다. 근데 돈은 어떤 분은 적고 어떤 분은 많습니다. 돈은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 이 돈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어떤 성격을 부여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고요. 돈이라는 놈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에 따라 움직입니다. 제가 첫 번째 공매 투자를 정말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1,600만 원짜리 투자해서 1,500만 원 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600만 원짜리를 투자해서 1,500만 원 벌었습니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돈이 3,000이 됐어요. 그 3,000 중에 갖고 있던 1,600만 원은 원래 내 돈이잖아요. 근데 뒤에 번 1,500만 원은 내가 투자해서 번 돈이잖아요. 그럼 투자해서 번 1,500만 원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다고요. 이 1,500만 원이 커지는 속도는 처음 한번 투자했을 때보다는 여러분 상상도 못할 정도로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부랑 첫 번째 투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돈은 크고 작고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어떻게 성공시키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수원역 앞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5년 임대로 나온 물건입니다. 근데 하루 임대료가 2,700원이에요. 낙찰되기는 7,400원에 낙찰이 됐던데 1년 임대료가 99만 원에 나왔고요. 32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근데 그 오피스텔이 쓸모가 없느냐? 아니에요. 안에 에어컨, 인덕션 다 들어있어요. 냉장고까지. 그러면 하루 나누면 2,700원짜리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러면 3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1년치 임대료가. 강남에 실제 10평짜리, 15평짜리 괜찮은 오피스텔 한 달 임대료가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강남에서 그게 한 40분 걸리거든요. 내가 월 임대료로 아니면 월세로 한 5천만 원 쓴다고 칩시다. 어차피 주거비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300만 원 퉁쳐서 끝났어요. 그럼 적어도 한 4,500, 4,000 남았잖아요. 있는 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죠. 이 공매라는 데 들어와서 내가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갖고 있는 돈으로 공매에서 뭘 할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내 이 돈 가지고 공매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바깥에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분당에 지분 아파트가 20억짜리가 13억까지 내려간 애도 있거든요. 아무리 분당이라 그래도 7억씩 안 빠집니다. 근데 걔가 그렇게 빠진 이유는 딱 한마디 때문에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아마 공매 경매 해보신 분은 그 문구 많이 봤을 겁니다. 토지에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나와 있으면 아무도 안 들어가요. 토지에 별도 등기 있음 푸는 거 5분 걸리거든요. 5분 걸리는데 그 5분을 못 풀어서 몇 억이 내려갔다고요? 7억이 내려갔다고요. 토지 별도 등기라는 말은 그냥 얘가 지금 우리 빌딩이잖아요. 우리 다 아파트에 살죠, 그죠?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는 그 아파트 부지랑 아파트랑 지으면 땅이랑 집이 세트예요, 그냥. 단독이나 일반 집은 토지 등기 따로 있고 집 등기 따로 있는데 아파트는 딱 들어가는 순간 아파트는 땅을 분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땅은. 그러니까 땅하고 아파트하고 세트예요, 그냥.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등기 띄면 밑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토지가 붙어 있어요. 5평씩, 10평씩. 그럼 아파트에 무조건 뭐가 붙어 있다고요? 땅이 붙어 있다고요. 그런데 분양하는 과정에서 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아파트 집은 등기가 됐는데 토지 등기를 해결을 못했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딱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집 등기 따로 떼어보고 토지 등기 따로 떼어보면 돼요. 근데 내가 사고자 하는 사람이 홍길동인데 집도 홍길동 돼 있고 땅도 홍길동 되어 있는데 둘을 세트를 붙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사면 돼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집은 홍길동인데 땅은 손오공이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물건 띄워보니까 소지가 똑같아요. 그 집은 사도 상관이 없는 집이에요. 토지 별도 등기 있음이라는 그 문구 하나 때문에 다 들어가다가 다 스톱하고 돌아 나온다고요. 이러다가 7억 날리면 어떡하지? 안 날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릴 거라고요. 공매가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들었던 이야기로 조금 변화가 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매 시작할 때가 됐다라는 거고, 지금 시작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남들은 다 하지 말라는데, 지난주에 상담받고 가셨던 분이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의논하다 욕을 정말 많이 먹었대요. 제정신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래요. 제가 그랬어요. 출근할 때 지금이 다들 힘들다라고 하지만 새벽에 출근하는 느낌으로 출발하시면 된다고. 새벽에 출근하면 차 안 막히고 편하게 오고 시간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 안 해본 사람 모르거든요. 밤늦게 퇴근해 본 사람들 안 해본 사람 모르거든요. 훨씬 더 시간 절감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출근하는 느낌으로 먼저 나서면 훨씬 남들보다 많은 것들을 받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경제 불황 풀리고 난 다음에 경기가 호황됐을 때, 고점 찍었을 때 아파트에 들어가면 내려가는 일밖에 안 남는 거죠. 지금은 새벽녘에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때에 정말 시기는 잘 잡으셨고 여러분 선택 정말 잘 하셨는데 이것을 얼마 동안 유지하느냐는 여러분 선택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정도로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